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또 가볼까요? 가로 나눗셈.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로 나눴을 때 몫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나머지는 x 마이너스 3이래요. 맞아요? 일단 x의 제곱은 앞에 무조건 있어야겠죠. x의 4제곱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얘가 2차항이 없네. 2차항은 누가 만들지? 4x의 제곱하고, 맞아요? 그 다음에 상수항하고, 상수항을 먼저 하는 게 좋을까? 마이너스 11 만들어야 되죠. 마이너스 11 만들려면 얘가 마이너스 2로 끝나야 되거든. 그래야 마이너스 8에다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1 만들 거 아니야. 그지? 자, 이제 2차항 기수 관찰해보자. 이렇게 전개됐을 때, 이렇게 전개됐을 때, 아니다, 이게 3차항이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전개됐을 때, 지금 없어요. 이렇게 전개됐을 때, 이렇게 전개됐을 때 2차항이 만들어집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 뭐 있어야 되냐? x 있어야겠네. 이렇게 편리하다니까, 가로는 셈이. 엄청 편리하죠. 네. 다 알아버렸어, 그냥. 다 알아버려서 여기서는 a 빼기 b를 물어봤기 때문에 전개는 하긴 해야 됩니다. 전개합니다. x 4제곱 나오고 3차항은 뭐 나와요? 마이너스 x 세제곱. 2차항 없는 거 원래 알고 있었죠. 1차항은 누구 나오죠? 누구 나와? 9x 뒤에 x까지 더하면 상수항 마이너스 11입니다. 그래서 a가 마일이고 b가 9다. 그럼 답은 마이너스 1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조립제도 쓰지 말고 세로 나눗셈도 쓰지 말고 그냥 가로 나눗셈만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활용도가 무궁무진하거든요. 얼만큼 이걸 익숙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문제들을 되게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181번 보죠. 두 다항식 px, qx에 대하여 px 더하기 3qx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건 다 중요하지 않고 마지막에 묻는 걸 봐봐요. 뭘 물었죠? 물어본 게 뭐예요? 그거를 더 짧게 더 짧게 x-5로 나눴을 때 P5Q5죠.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1차식이 0이 되는 값을 x에 대입하기만 하면 된다고 했죠. 나는 P5Q5를 구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얘가 왜인지 다 알아보겠네. 여기다 5를 넣으면 얼마다? 마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P5 더하기 3Q5 이게 마사라고. 이해됐어? 여기다가 5를 넣으면 이게 얼마다? 6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2P5 마이너스 Q5 이게 6이다 이 말이라고. 이해하십니까? 연립방식 푸는 거잖아요. 위에 거 2배 해가지고 뺄까요? 그러면 Q5가 마이너스 2네요. 그죠? P5는 얼마예요? 2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답은 뭐가 되겠어요? 마사가 되겠네요. 이렇게 쉬워요.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이 푸는 게 맞습니다. 나머지 정리는 뭐라고 했죠?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눗셈을 하지 않고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에 관한 정리입니다. 어떻게 나머지를 할 수 있느냐? 제수인 1차식이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p제수인 다항식에 대입하면 누가 나와요? 나머지가 나와요. 제수인 1차식이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p제수인 다항식에 대입하면 누가 나와요? 나머지가 나온다고. 그게 나머지 정리의 진짜 뜻이에요. 알겠죠? 자, 다음 185번 보겠습니다. 다항식을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r1,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r2라고 했는데 r1은 사실상 3을 여기에 넣으면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13 더하기 3k예요. 이게 r1이죠. 두 번째 r2는 마3을 여기에 넣으면 돼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13 마이너스 3k겠죠. 이게 25라고요. 이해하시죠? 딱 보니까 K 얼마예요? 4네. 찍었어. 요 정도 찍을 수 있잖아. 이 정도 찍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전개해가지고 인수분해를 해서 K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풀어서 하나는 양수 나오고 하나는 음수 나오면 양수만 답이고 음수는 아니다. 이런 거는
찍는 게 안 될 때 하면 돼. 왜냐면 문제 만드는 사람도 웬만하면 예쁜 숫자를 쓰거든. 이 정도 되나? 이게 딱 찔렀는데 답이 나왔어. 근데 양수야. 그럼 2차 방식 풀 이유가 있어? 없잖아. 이걸 잘 훈련하면 시험 시간을 굉장히 많이 압축해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이게 옳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시험 잘 보는 기계가 돼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평상시 연습할 때는 하고 싶으면 해도 되는데 처음에 이거를 선생님 던지기라고 부르는데 대충 던져보는 거죠. 이 던지기가 먹힌지 안 먹힌지 확인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5초 이내예요. 안 되면 그때 이제 인수분해 시도해도 되잖아. 근데 처음부터 인수분해를 시도하는 건 제가 봤을 땐 바람직하진 않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진영, 뭐 하는 거야 지금? 86번. 두 다항식 px, q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qx를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유나 여기 뭐라고 써있지? 여기 뭐라고 써있지? Q3이 그렇지. Q3을 구하시오라고 적혀있죠. 나머지 정리를 정확히 알고 있는 학생이에요. 아주 훌륭한 답변이었습니다. 우리는 Q3을 구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와 나 두 가지의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 QX가 PX의 2X 제곱배니까 내 생각에 이거 QX라고 쓸 필요가 있나? 그냥 2X의 PX배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PX가 공통인수니까 PX로 묶을 수 있죠. PX로 묶어보면 6X의 제곱 마이너스 6X네요. 그러니까 가나에서 식을 한 개를 합쳐 쓸 수 있는데 6 곱하기 X, X 마이너스 1 곱하기 PX 이게 x의 세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b다 이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첫 번째로 얘가 지금 x를 인수로 갖고 있거든요. x를 인수로 갖고 있다는 말은 최저차항이 1차항이라는 얘기예요. 상수항 따윈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면 x는 공통인수니까 모든 항이 x를 인수로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 뭘 할 수 있어요? b는 얼마다? 0이군.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야만 말이 되는 거니까. 이해됐지? 자, 그러면 이제 x를 인수로 묶어볼 수 있죠. 묶어보면 x의 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5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누가 있죠? x 마이너스 1 있죠? 그 x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어야겠네요? 즉 얘가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져야 됩니다. 그럼 인수정리에 의해서 2를 대입하면 0이 돼야 되죠? 2를 대입하면 a-4거든요. 그래서 a는 4가 됩니다. 그럼 a에 4를 대입하면 얘가 인수분해가 되죠. x 곱하기 x-1, x 플러스 5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얘랑 얘를 비교하시면 px가 얼마다? 6분의 1 x 더하기 5다라는 걸 아는 거죠. 우린 뭐가 알고 싶다고? Q3이요. Q3은 얼마라고? 18P3이라고. 그럼 여기서 P3 알아보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럼 6분의 8인가요? 그러니까 18 곱하기 6분의 8이죠. 그럼 24가 답이네. 선생님이 일부러 약분 안 한 거예요. 왜냐면 18을 곱할 게 목적이라서 6이 18이 약수인 거 알고 있어서 일부러 약분 안 한 겁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지금 뭐 약분도 잘 몰라가지고 안 하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저 새끼 왜 약분 안 하지? 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예상해서 안 한 겁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191번 보겠습니다. 이게 x의 15제곱 마이너스 x의 10제곱 더하기 x의 5제곱 마이너스 1을 x의 3제곱 마이너스 x로 나누면 몫은 qx이고 나머지가 rx인데 rx를 구하시오라는 거잖아. 제수가 몇 차입니까? 3차죠. 나머지는 몇 차 이하? 2차 나머지는 2차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rx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걸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냐면 나머지 정리의 연속 적용이라고 했었어요. 나머지 정리는 1차로 나눌 때만 쓸 수 있는 건데 만약에 2차나 3차 이런 걸 나누더라도
얘가 1차식만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그 다음에 그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다 할 수 있다면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었죠. 이해되세요? 실제로 얘가 x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로 나누어지잖아.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잖아. 이해하겠어요? 그죠? 그러면 얘로 나눈 나머지 어떻게 알지? 은서? x로 나눈 나머지 어떻게 알지? 뭘 고민해. 얘로 나눈 나머지 알고 싶으면 여기다 뭐 넣으면 돼? 0 넣으면 되지? x로 나눈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에요. 이해하시죠? 예. 마찬가지예요. 얘로 나눈 나머지 어떻게 알죠? 마이너스 1 넣어보면 되죠? 얘로 나눈 나머지 어떻게 알죠? 1 넣어보면 되는 거죠, 그냥. 무슨 말 이해되니? 그러니까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좌변이 마일이죠. 근데 어차피 이건 통째로 0 될 거 아니야, 지금. 생각할 필요 없죠? 그 오른쪽은 c잖아요. c가 마일인 거 알았죠? 됐죠? 이번에는 x에다 뭘 넣어봐요? 마이너스 1 넣어봐요. 마이너스 1 넣어보면 얼마 나오죠? 얼마 나와? 마사? 마사는 뭐 나와요?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되겠네. 그럼 a 마이너스 b가 마삼이 되겠죠. c가 마일인 거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x에 1 넣어보면 저 0 되니? 그지? 그럼 얘가 a 더하기 b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럼 a 더하기 b는 1 되잖아요. 이거 연립하시면 a가 얼마? 마일, b가 2임을 알 수 있죠. 따라서 나머지 rx는 뭐다?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이다. 이게 나왔으니까 R2는 얼마예요? R2 얼마? R 마이너스 2. R 마이너스 2 얼마예요? 마구? 됐죠? 예. 그래서 이걸 쌤은 나머지 정리의 연속 적용이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수가 1차를 초과했어. 2차나 3차더라도 걔네가 1차씩만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고 그 각각으로 나눈 나머지를 알 수만 있다면 실제 나머지를 계산할 수 있다. 나눗셈 하지 않고. 됐죠? 그러니까 이게 인수분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보셔야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193번. 요거 저랑 개념할 때 했던 거지. 제거 개념지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숫자까지 똑같은지 모르겠고 아무튼 똑같은 문제야. 얘 곱하기 얘가 얘잖아. 아니 얘 곱하기 얘가 얘잖아. 자, 일단 망하는 풀이부터 시작해 볼게요. 나는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알고 싶잖아. 그럼 재수가 3차니까 나머지 2차 이하다. 그러니까 px는 x-1의 제곱 x-2 곱하기 qx. 그럼 나머지 2차 이하니까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써야지. 이런 망한다고. 이런 망한다고. 왜냐하면 이걸 내가 재수로 관점을 바꿔볼까요? 그럼 이 나눗셈이 무슨 나눗셈이 되죠? 감사합니다. 덜 된 나눗셈이 되죠? 그럼 나머지는 누가 결정할 거냐면 얘를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결정할 거예요. 근데 2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면 몫은 반드시 뭐예요? 2차항의 개수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1의 제곱 x-2qx. 자, 점의 위치를 달리 하는 건 저 앞에 재수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a가 된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모르는데 선생님 어떡하죠? 뭘 몰라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나머지는 x 더하기 2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익숙해지면 처음부터 이걸 이렇게 쓰셔야 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쓰신 다음에 a를 구해야 되잖아요. a를 구하는 힌트는 뭐가 있냐면 여기 있죠. 여기 뭐라고 써 있니? 은서에 뭐라고 써 있어? P2는 3이다 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P2를 구해보면 이게 어차피 3인 걸 알잖아요. 여기다 2를 대입하면 0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저기 2 대입하면 A 더하기 4죠. 이게 지금 3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1이다. 따라서 나머지 R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니까 단순히 이걸 전개하기만 하면 답이 나오겠네요. 여기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심화 유형이긴 한데
너무 사골이야. 너무 사골이라고. 어떤 책을 구매하시든 상 표시돼 있으면서 이 문제 무조건 들어있다. 학교 시험에도 무조건 나오는 그런 사골 오브 사골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심화 문제이긴 한데 못 풀면 안 돼요. 너 나올 줄 알았어. 이런 느낌 이해해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넘어가 되겠습니까? 덜 된 난셈만 잘 이해하고 계시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덜 된 난셈은 절대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 아닙니다. 나머지를 가지고 다시 나눗셈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만 명심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덜 된 나눗셈이라는 명칭까지 지었겠습니까? 잘못된 나눗셈이라고 하면 다시 해야 될 것 같잖아. 덜 된 나눗셈이라고 하면 더 하면 될 것 같잖아. 이런 얘기야. 알았어요? 195번 보겠습니다. 다항식 px를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x 더하기 1일 때 어쩌고 자, 얘가 결국 뭐예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죠. 그 나머지는 얘가 0이 되는 거 얼마? x의 마이너스 2분의 1? x의 마이너스 2분의 1? 그걸 여기에다 대입하면 되겠네? 그럼 이 나머지라는 건 뭐가 돼요? 마이너스 2 p7이 됩니다.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마이너스 2p7이에요. 이거 구할 수 있냐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예. 근데 얘가 x-1, x-7로 인수분해 되잖아요. 그러니까 px는 얘 곱하기 qx 더하기 3x 더하기 1인 거 아니야. 다른 건 몰라도 p7은 무조건 구할 수 있죠. qx랑 관계없이. 맞아요? 22입니까?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22니까 답은 마이너스 44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구체적으로 안 적어놓고 있으면 px를 자꾸 구하려고 해요. 구할 수도 없어요. 지금 몇 차 시킬도 안 나와 있어서. 근데 px가 뭔지 알 필요 없다고 답을 낼 때.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걸 구체적으로 적어보시면 문제 난이도가 한 단계 하락합니다. 이거 학생들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문제에서 묻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풀이의 방향이 잡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문제가 길면 길수록 위에서 머물고 있어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뭔지 확인도 안 했어. 그냥 여기서 막 머물다가 선생님 모르겠어요. 이렇게 시작하잖아. 그러면 안 돼. 문제에서 묻는 걸 니네가 구체적으로 확인했으면 니네가 풀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에서 묻는 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자, 196번 가보겠습니다. 다항식 px에 대해서 px 더하기 1004를 px 더하기 100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4고 뭐 있어 보인 척 하려고 막 1004, 1005 뭐 난리죠? 어차피 난 x에 뭐 넣을 건데? 마이너스 1005 넣을 거 아니야? 그럼 x에 마이너스 1005 넣으면 이게 뭐야? 마이너스 1이죠? p 마이너스 1. 그럼 그게 4다. 아, p 마이너스 4라고?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냥. 근데 p 마이너스 실제로 뭐이기도 하죠? 여기다 넣어보면 마일 마이너스 a 더하기 b예요. 그죠? 그러면 a 마이너스 b가 얼마냐면 마오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뭐 복잡한 척 하잖아. x에 뭐 넣을 건데? 마이너스 1004. 그럼 p1이죠? 얘가 뭐예요? 2가 되겠네요. 근데 p1은 여기다 넣어보시면 나오죠? 1 더하기 a 더하기 b. 그러면 a 더하기 b는 얼마예요? 1이군요. 이해하시죠? 연립하시면 a는 얼마다? 마이다. b는 얼마다? 3이다. 그러니까 a 제곱은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쉽다. 엄청나게 쉽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건 맨날 똑같은데 아닌 척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문제가. 그거 아닌 척 하고 있지만 사실 그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냥 그렇게 풀어내시면 된다. 됐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죠. 나머지 정리가 진짜 뭐냐라고 물으면 나눗셈을 하지 않고 나머지를 구한다. 어떻게 하냐? 제수인 1차식이 0이 되게 하는 변수의 값을 p제수인 다항식에 대입하면 나머지가 나온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진짜 이 문장 하나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너무 많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어? 동건이? 자, 202번 보겠습니다. 맞들이 문제 없죠? 202번. x-1의 9제곱을 x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그럼 니네 이렇게 할 거 아니냐고.
얘가 0 되는 값은 얼마예요? 0 0이죠. 그럼 0을 여기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나머지 그냥 마이너스 1이에요. 문제 있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죠? 1의 결과를 이용하여 74의 9제곱을 75로 나눴을 때 나머지, 그러니까 1의 결과를 이용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이 이렇게 푸는 건데 1의 결과를 이용하라고 하니까 얘를 x라고 잡아야 되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쵸? 그러면 이걸 다항식으로 표현하면 x-1의 9제곱을 x로 나눈 나머지가 될 거니까 당연히 위하고 똑같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답이 틀려 있을 거야. 왜 그러냐면 대수식은 수를 대신하는 식이잖아요. 근데 수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식의 특징과 수의 특징이 완벽하게 겹치지 않기 때문에. 식의 나눗셈에서는 나머지가 제수의 차수보다만 작으면 되지만 수의 나눗셈에서는 나머지는 반드시 일단 양의 값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제수보다 실제로 크기가 작아야 돼요. 제 말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이걸 검산식으로 적어보면 이런 뜻이죠. 74의 9제곱을 내가 75로 나누었더니 몫은 뭔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나머지가 1이라고 나왔다 이거죠. 그죠? 이건 덜 된 나눗셈이 아니고 더 된 나눗셈입니다. 나눗셈은 75를 반복해서 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빼서 나머지가 음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하나를 오히려 거꾸로 더해주면 되겠죠. 정말 좀 덜 빼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75 곱하기 몫을 줄여요. Q-1로. 그러면 75-1 되죠. 이게 실제로 뭐기 때문에 74이기 때문에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답은 얼마냐면 74예요. 그런데 이거는 서술형 답안을 작성하는 기법이고, 얘들아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 나왔다고 쳐. 무슨 뜻이야? 나누어 떨어지기에 1이 모자라요. 75로 나누어 떨어지기에 1이 모자라요. 그럼 실제 얼마 남은 거야? 74가 남은 거지. 그냥 74다 그냥 쓰면 돼. 근데 서술형 답안을 작성할 때는 미리 모자라요. 그러면 선생님이 너 모자라냐고 막 그럴 수도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서술형 답안에서 뭘 기대하냐면 몫을 1 줄이고 나머지를 양수화시키는 서술 과정을 원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필요하면 이렇게 서술하실 수도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굳이 서술형 출제하면 목적이 그거니까요. 알겠죠? 자, 다음 204번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대수식을 이제 마음껏 쓰는 건데 수를 대신한 식을 마음껏 쓰는 거란 말이야.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고 싶니 이거? 17을 뭘로 처리하고 싶니? 2의 4제곱 더하기 1로 처리하고 2의 4제곱을 하나의 문자로 보고 싶잖아. 그럼 제가 x 더하기 1이 될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얘를 보고 내가 16을 x라고 하면 저 식은 17은 뭐가 되는 거냐면 x 더하기 1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겠잖아. 근데 그렇게 하려면 2의 1111을 전부 다 뭘로 표현해야 돼요? 16으로 표현해야 되죠. 근데 16은 2의 4제곱이잖아. 애석하기도 1111은 4의 배수가 아니에요. 맞잖아요. 2의 1111은 4의 배수가 아니죠. 4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예요? 3. 그러면 그냥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1108 하면 안 돼? 그럼 갑자기 4의 배수죠. 그럼 2의 세제곱은 그냥 8이라고 해요. 그리고 2의 1108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16의 277제곱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나눠 떨어지는 거니까 그냥 목만 구하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야. 알겠지? 그럼 얘가 뭐가 된 거냐면 8x의 277제곱이 된 거예요. 자,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냐면 8x의 277제곱을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거죠. 이해하시죠?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팔 나오죠. 그럼 답을 마팔이라고 쓰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17로 나누어 떨어지게 얼마가 모자라요? 8이 모자라요. 왜? 저거 왜 2의 10제곱이 x에 16의 x랑 네?
16에 있었는데 왜 2에 16은 네? 아, 이거 잘못 적어놨네요. 이게 4제곱인데 잘못 적어놨어요. 예. 왜 아무도 이거 지적 안 했지? 예. 이게 4제곱이죠? 죄송합니다. 예. 이게 4제곱에 277제곱입니다. 예. 좀 급하게 쓰다 보니까 알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8이 모자라요 이거니까 답은 실제 9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진영이 잘했어. 고마워. 넘어가도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207번. 다항식 px에 대하여 px 더하기가 x 더하기 1로 나눠 떨어질 때 여기 뭐라고 써있지? 소율아 여기 뭐라고 써있니? p 뭐라고? p 마이너스. p 마이너스라고 하면 안 되지. 이게 0 되는 게 마일이지. 너는 마일을 여기다 넣을 거야. 그럼 P1이지, P1.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써있는 거냐면 P1이 0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뭘 묻는 문제예요? 인수정리를 묻는 문제입니다. 인수정리는 뭐가 인수정리라고 했죠? 어떤 1차식이 다항식의 인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확인하냐? 1차식이 0이 되는 x의 값을 다항식에 대입했을 때 0이 되면 인수인 겁니다. 0이 안 되면 인수가 아닌 거예요. 근데 얘는 나눠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인수라고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P1이 0이어야 돼. 이해돼서? 그럼 P1은 1-2 더하기 A-3이죠. 이게 0이어야 되니까 A는 얼마다? 4다. 이렇게 쉬운 거예요. 엄청 쉽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식 PX에 대하여 P1은 1이고 P2는 2고 P3은 3이다. 그럼 이제 P4는 4다 이러면 진짜 뇌가 없는 거고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잖아 사람이. P4는 4가 왜 안 되는 건데 선생님. 그러니까 이거는 P4는 4가 왜 안 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리려면 3차 방정식까지 배우셔야 돼요. 아직 안 배웠으니까 설명을 할 수는 없는데 복소개수 n차 방정식은 반드시 n개의 근을 갖는다라는 가우스의 대수학의 기본 정리가 있어요. 그것을 근거로 이제 더 이상 저걸 만족하는 게 또 나오면 안 돼요. 이게 지금 3차식이니까. 그러니까 1 나왔고 2 나왔고 3 나왔으니까 또 나올 수는 없다. 즉 P4는 4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건 답은 아닌 거야. 그런 짓 하시면 안 돼요. 이 아이크 검사하는 게 아니니까. 알겠죠? 자, 이게 문제 뭘 가지고 풀 거냐면 인수정리를 가지고 풀 건데 인수정리를 가지고 풀 거면 기본적으로 뭔가를 대입했을 때 그 결과가 뭐여야 돼요? 0. 감사합니다. 0이어야죠. 그러니까 이걸 P1-1은 0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P2-2는 0이다. P3-3은 0이다. 그럼 얘는 PX를 물어보고 있지만 실제로 내가 알 수 있는 건 PX가 아니에요. XR에 1이 들어간 거죠. XR 2가 들어간 거죠. XR 3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있는 식은 PX-X라는 식입니다. PX-X는 X-1과 X-2와 X-3을 뭘로 갖는다? 인수로 갖는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 정리를 이용해야 되니까 반드시 결과가 뭐여야 된다고? 0이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PX를 직접 구할 수 없고 PX-X를 다룰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야. 됐니? 자, 그런데 그럼 PX-X가 3차인 건 확실하잖아. 왜냐면 3차식에서 X 뺐다고 해서 갑자기 차수가 변하진 않으니까. 그럼 얘는 X-1 곱하기 X-2 곱하기 X-3이냐 라고 하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이게 맞는 말이죠. 만약에 최고차의 개수가 없었다면 저기를 1로 쓰시면 안 됩니다.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럼 PX가 구해진 거잖아요. X만 이항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어차피 P4죠. 이 상태에서 그냥 4 넣어요. 그럼 P4-4는 얼마예요? 6인가? 그러니까 P4는 얼마다? 1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인수정리를 쓸 때는 어떤 식이 0이 되는가, 문제에서 물어본 식 말고 그냥 어떤 식이 0이 되는가, 그걸 찾으려고 하셔야 돼요. 어떤 식이 0이 되는가. 왜냐면 이걸 더 복잡하게 바꿔놓은 문제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어떤 식이 0이 되는가 이걸 찾아야 돼요. 인수정리라는 거 결국은 0 되는 걸 이용해 찾는 거기 때문에. 알겠죠? 211번 보겠습니다. 다항식 PX에 대해서
px-3이 얘로 나누어 떨어질 때 얘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 되게 웃긴 건데 봐봐. 저 위에 걸 잘 모르겠다고 치자. 저 위에 걸 잘 이해를 못하겠어. 예를 들어서 그럼 문제에서 묻는 거 내가 잘 보라 했지. 맞아? 문제에서 묻는 걸 쌤이 잘 보라고 했지. 자,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인데 원래 나머지 정리를 못 쓰지만 어떤 쓸 수 있다? 얘가 두 개의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면 쓸 수 있다고 했지. 맞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 나머지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x에 1도 한번 넣고 x에 3도 한번, 아니 마일도 한번 넣고 마3도 한번 넣어야 되거든.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다가 마일을 넣어보면 p 얼마야? 4지. 그 다음에 마3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p 마이가 필요하지. 근데 4하고 마이너스 2라고? 그게 얘를 0되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된단 말이야. 문제에서 묻는 걸 보면. 그럼 위에 걸 가지고 뭘 해야 될지가 되게 분명하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px-3이라는 놈은 잘못 썼네요. px-3이라는 놈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곱하기 qx다 이 말 아니냐. 내가 qx가 뭔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여기 앞에가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qx와 관계없이 뭐 나올 수 있다? p 마이너스 2와 p4가 둘 다 3인 건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다 된 거죠 이제. 자 그러면 p3x 더하기 7을 얘로 나누었을 때 몫은 모르겠어요. q'x라고 할게요. 저 위에서 qx 썼으니까 똑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네. 나머지는 ax 더하기 b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됐어? 네. x에다 아까 내가 뭘 했어? 마일 넣으면 얼마 나온다고? p4 나온다고. 근데 p4 3이죠. 그럼 3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예요. 이번에는 x에다 뭘 넣어요? 마3을 넣어요. 마3을 넣으면 p 마이 나온댔죠. p 마이도 3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a 더하기 b죠. 이해하시겠죠? 이 두 개 연립하면 a는 0이고 b는 3이기 때문에 따라서 나머지는 얼마냐면 그냥 3이에요. 그래서 상수니까 그냥 r이라고 썼습니다. rx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됐니? 됐어? 네. 나머지 정리를 연속 적용하는 문제였는데 이것도 아닌 척 하려고 px 말고 막 p3x 더하기 7 막 이상한 짓 하고 있잖아. 근데 이것도 물어보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면 어떻게 풀어야 할지가 보인다고요. 알겠어요? 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한다. 이거 연속 조집제 아닌가? 쌤이 수업 때 보여준 거죠 이거? 개념할 때 보여준 거야 안 보여준 거야? 원리도 다 설명해줬죠? 원리도 설명해줬어요. 원리 기억나 현교? 그래서 여기서는 빠르게 푸는 방법만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죠? 제가 유일하게 조집제 쓸 때가 있다라고 했어요. 연속 조집제. 알겠죠? 네. 한 번만 설명해줄게. 이거를 x 플러스 1로 묶으면 안 적어도 돼. 눈으로만 봐. 니네 노트에 다 적혀있어. 그러니까 d가 뭐예요?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죠. 그죠? 얘를 x 더하기 1 놔두고 안에서 또 x 더하기 1로 묶으면 대괄호 써야겠네. 그럼 c는 뭐예요? 아까 나누었던 몫을 다시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예요.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죠? 그 다음에 안 써봐도 알겠죠? 얘는 뭐예요? 그걸 다시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예요. a는 뭐냐면 최종적으로 남은 몫이에요. 계속 반복해서 남은 몫. 그러니까 1, 1, 1, 4 쓰시고 조립줄에 계속 때리면 돼요. 마이 가져가면 되죠. 1 내려오죠. 곱하면 마이 d죠. 더하면 0이에요. 곱하면 0이죠. 더하면 1이고 곱하면 마이 d죠. 더하면 3이죠. 그래서 얘가 누구다? d다. 라는 얘기예요. 몫이 그대로 있으니까 또 똑같이 합니다. 내려오면 1이고 곱하면 마이 d죠. 더하면 마이 d고 곱하면 2죠. 더하면 2예요. 얘가 누구다? c다 이거예요.
목 그대로 있으니까 또 마일 합니다. 내려오면 1이죠. 곱하면 마일이에요. 더하면 마이예요. 얘가 누구다? B다. 마지막에 나온 몫은 누구다? A다. 이거예요. 그래서 A, B, C, D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2. 이렇게 쉬운 문제예요. 그죠? 시간이 다 됐냐? 시간이 다 됐지만 이 두 문제 금방 풀기 때문에 이거만 풀고 할게요. 알겠죠? 예. 이것도 지금 연속 조립제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1 마사 7 마이 가지고 연속해서 나눠볼게요. 2 가지고 해야 되죠? 예. 더하면 마이 곱하면 마사 더하면 3 곱하면 6 더하면 4. 그러니까 D가 4네요. 또 나누면 곱하면 2 더하면 0이죠. 곱하면 0 더하면 3이니까 얘가 C예요. 또 하시면 이렇게죠. 얘가 B네요. 그리고 얘가 A죠. 그래서 1번 다 푼 거고요. 이런 짓을 왜 하냐라고 하면 너네가 실제로 여기에다가 P 2.1을 넣어서 계산하면 2.1의 세제곱 더하기 4 곱하기 2.1의 제곱 더하기 7 곱하기 2.1 마이너스 2 해야 되니까 계산이 같잖아요. 거지 같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니네가 이거 이제 A, B, C를 다 알았으니까 너 1이고 너 2고 너 3이고 너 4 다 알았단 말이야. 이 상태에서 P 2.1을 대입하면 이게 0.1의 세제곱 더하기 2 곱하기 0.1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0.1 더하기 4니까 훨씬 계산이 쉬워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이거 4.321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숫자를 대입해야 될 때 다항식을 다른 형태로 바꿀 수 있으면 훨씬 손쉽게 계산할 수 있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218번 볼게요. 얘 봐봐. 재밌는 얘기 해줄게. 이상하지 않냐? 3차원 계수가 8이 쓰여있는 게 이상하지 않냐고. 이걸 연속 조립제를 이대로 하면 조립제는 기본적으로 x의 계수가 얼마일 때? 1일 때가 기준이라고 했죠. 이걸 연속 조립제 이대로 하면 몫을 계속 뭐 해야 돼요? 변형을 시켜야 돼요. 졸라 불편하다고. 잘 봐. x에 관계없댔지. 그 말은 x에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는 얘기잖아. 나는 갑자기 x에다가 2분의 1 x를 넣고 싶어. 그래도 됩니다. 그럼 얘가 뭐가 돼버리죠? 그냥 x제곱 돼버리죠. 그 다음에는 2x의 제곱 돼버리죠. 만약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죠? 더하기 6 됩니다. 그럼 얘가 a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더하기 b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c 곱하기 x 마이너스 1 더하기 d예요. 이게 특별한 생각한 것 같습니까? 아니, 원래 이런 문제를 얘가 x 대신에 2x를 대입해서 저 문제를 만든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가 1이 아닌 상태로 문제 풀지 마. 틀리니까. 이건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